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부동산 사무실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비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항상 부동산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부동산에, 그러니까 복덕방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 검증을 할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이야기로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힘들게 청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좋은 눈을 가져야 알짜 아파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로 N년차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 구독자님도 아실 겁니다. 요즘 제대로 이상한 기운이 현장에서 감지가 돼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들의 부류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초중반, 그러니까 1월 달에서 한 6월 달까지 아파트가 거래되던 것은 다 금매였습니다. 그 금매의 사정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대부분 필수적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들께는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분양받거나 해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기존 집이 안 팔린 사람들이 대부분 금매로 떨어치고 나간 겁니다.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이런 분들 중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기간 안에 금매로 처분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매로 아파트를 처분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늘어난 부류가 있는데 몇 가지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연령대가 일단 30대에서 40대 이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을 매수한 지 1년에서 2년, 그 사이 2년, 3년 미만 요 사이에 팔려고 하는 겁니다. 집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판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이 3억에서 4억 정도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최근에 잘 되어졌다 입니다. 요거는 집을 사고 새로 인테리어를 예쁘게 새로 싹 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요런 부류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집을 내놓는 분들이 금매로. 저는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한테 물건을 매도 의뢰를 주는 사람들의 집 등기부 등본을 다 열람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집주인의 연령대, 그리고 또 근저당권 설정 내용, 또 주택 취득 시기 등을 추정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의뢰받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좀 없던 부분인데 요즘 특히나 좀 많이 생깁니다. 한 시기상으로 보면 9월 달부터는 저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충 눈치채셨나요? 이분들이 아마 전형적인 영끌족 분들입니다. 올해 초반에는 영끌족 분들이 집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새로 싹 인테리어 해서 예쁜 내 집, 첫 집을 가졌는데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일단 그냥 살자, 그냥 여기에 살면 되지 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오늘 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한국은행도 추가금리 인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까지 3회 연속 0.75포인트씩 인상을 미국이 했습니다. 이러면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대, 지금은 4대 시중은행의 경우 최고 한 6% 정도인데 금리가 앞으로는 최고 한 8% 선까지도 충분히 가게 됩니다. 이분들이 영끌에서 3억에서 4억 정도 대출을 받고 집을 살 때만 해도 금리가 3%에서 4% 요 사이였던 금리였는데 이제는 2배가 되는 겁니다. 매월 순수 이자만 대략 이자만 100만 원씩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는 200만 원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공포라기보다는 그냥 현실의 벽을 느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매로 집을 파는 영끌족이 점점 급작스럽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가 현장에서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 하락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길어지는 거는 뭐 이분들 상관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여기 계속 살면 되니까. 대출이자 따위는 뭐 돈을 더 벌어서 갚아버리면 그만입니다. 돈을 내가 좀 더 벌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최고가가 12억을 찍은 집이 지금은 10억이 됐고, 이게 10억도 곧 깨질 거라는 공포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12억 집이 10억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런데 이게 9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까요? 이 집을 9억이 되면 내가 이 집을 사야지 했던 사람들도 그때는 생각이 바뀝니다. 8억 되면 사야지 이러면서 안 삽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더 떨어질까봐 집을 못 사는 겁니다. 집은 주식하고 달라서 조금씩 하락기에 물타기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판다 아니면 산다 이렇게 둘로 나뉘는 어찌 보면 주식보다도 훨씬 어려운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특징들을 보면 집을 산 지 1년, 2년, 3년 이내라고 했습니다. 즉 이분들은 그래도 꼭지점에 산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도 손해는 안 보는 상태, 요 정도 상태입니다. 단 이분들의 공통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산 가격보다 그 밑으로는 안 팔려고 합니다. 아직까지의 심리선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심리적 지지선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집을 산 가격 거기다 더하기 취득세 정도, 내가 낸 세금 정도는 더한 가격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입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이런 거는 모르거나 아니면 다루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억씩 내린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한다. 이 정도는 나오지만 그 몇 억, 내린 이 몇 억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그 이유는 부동산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아파트 거래가 왜 없을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뭐 금리 인상 그리고 여론몰이 또는 오를 만큼 오른 가격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거 말고 다 알고 있는 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밀인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참 거래가 많던 시기, 막 금액이 팍팍 오르던 그 시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은 50대, 60대, 70대였고 집을 사는 사람은 20대, 30대, 40대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중개하면서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즉 중년이나 그 이상 고령자들이 집을 팔고 그걸 젊은 층이 다 받아준 겁니다. 수요가 젊은 층이 다 받아준 수요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나이에서 오는 이 짬바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분석이나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대로 대충 지금 팔아야겠다 라고 하면 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분들이 또 복덕방 사장들 가지고 놉니다. 저도 나이 드신 분들은 상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제 영끌족, 그러니까 20, 30, 40 세대가 지금 집을 팔고 싶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받아줄 세대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거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거래가 될까? 이것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50대, 60대, 70대 이 세대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집 좀 사서 우리 아들도 하나 주고 우리 딸도 하나 주고 그래 볼까? 이 생각 가지고 다시 부동산에 기웃기웃 나타나는 시기, 요 시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아직 그만큼 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직 추가 하락에 여유가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0대, 60대, 70대의 진정한 어떻게 보면 부동산 타짜들이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 따위 다 무시하고 그냥 느낌대로 움직이고 그러다가 부동산에 나타날 때 그때가 아파트 바닥이고 그때 사야 할 때 뭐 대충 타이밍이 이렇게 하면 대략 맞을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결론을 좀 도출해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내 집 마련의 방법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청약과 매수, 그리고 상속, 증여, 뭐 이렇게 있는데, 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속과 증여를 노리고 부모의 재산을, 부동산을 관여하는 자식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우리 엄마 나한테 안 주던데. 아무튼 이 부분 제외하고 청약과 매수 이 두 개만 놓고 보겠습니다. 나는 청약으로 집을 마련해야 하나, 아니면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다려서 집값이 더 떨어지면 그때 구축을 매수해야 하나. 지금은 집값이 점점 하락하고 분양가는 점점 상승하는 이런 구간입니다. 당분간은 이 추세가 유지될 것 같고, 이게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되면 정말 어려운 난제가 됩니다. 저는 그래도 청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단 이제는 청약을 골라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투자 금액의 수익률 30%를 보면 정말 청약 잘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0억으로 내가 청약을 받았다, 10억짜리 청약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집이 13억 정도 수준이 된다면 잘 한 겁니다. 그리고 5억 정도의 청약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한 6억 5천 정도 집값이 됐다 그러면 뭐 잘한 수준인 겁니다. 정말 미친 듯이 부동산 폭락이 온다면 뭐 그때는 구축을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때가 오면 저도 부동산의 현장을 소식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정확히 예측해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틀립니다. 저 역시도 많이 틀립니다. 국가도 부동산 가격을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어느 절대적인 선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 또 저 말고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접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